안녕하십니까. 리서치센터 박승봉입니다. 이어서 철강 산업 관련해서 하반기 전망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료 보시면 아무래도 이제 국내 철강 산업 같은 경우도 이제 중국 쪽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중국 시장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복기를 해보면 중국이 2020년도 하반기부터 의외로 이제 철강 수급이 상당히 타이트해지면서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다가 2021년도 상반기까지는 높은 수준을 유지를 했지만 2021년도 하반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중국 정부가 그 원자재 가격 과열에 대해서 정책 대응을 하겠다고 발표를 하면서 생각보다 좀 가격 조정이 좀 세게 있었고요. 올해 들어서도 뭐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글로벌 철강 가격은 올해 상반기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가격은 거의 글로벌 가격과 별개로 거의 오르지 못했고요. 그게 그러면서 이제 지금 중국 철강사들 수익성은 최근에 조금 악화가 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저희는 올해 하반기 포인트는 어쨌든 뭐 상반기랑 유사하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로 촉발된 그런 유럽의 타이트한 철강 수급 그로 인해서 이제 글로벌 가격의 강세가 하반기 때도 유지가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중국 가격이 상반기 동안 상승을 못했던 제일 큰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지난 하반기부터 일단 부동산 쪽 수요가 상당히 큰 폭으로 감소를 했었는데 올해 들어서 추가로 중국의 주요 동시들이 이제 뭐 봉쇄가 되면서 철강 수요가 더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게 이제 가격 상승을 하지 못했던 원인으로 작용을 했는데 3분기부터는 어쨌든 뭐 빠르면 6월 달부터는 저희는 어느 정도 봉쇄 완화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기 때문에 중국 가격도 글로벌 가격과 키 맞추기를 하기 위해서 가격 상승 쪽으로 저희는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저희 탑픽으로 말씀드리는 종목은 일단 고로사들 실적을 올해도 상당히 좋았지만 올해도 작년 못지않게 상당히 좋게 보고 있고요. 뭐 포스코홀딩스나 현대제철 저희가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관심 종목으로는 저희 중소형주 중에 올해 작년뿐만 아니라 올해도 상당히 큰 폭의 영업 실적 개선이 예상이 되는 세아제강 이런 종목 세 종목을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가격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상반기 때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제일 먼저 오른 게 유럽 가격이 아무래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 때문에 유럽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부터 철강 제품 수입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 이슈 때문에 단계적으로 수입을 못하다 보니까 수급 차질이 심각하게 발생을 했었고 가격도 거의 3월, 4월 달 동안에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 여파로 미국 가격도 동반 상승을 견인을 했고요. 뭐 미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주요 철강 국가들, 뭐 인도라든지 일본, 한국 이런 국가들 가격도 4월달, 5월달에 상당히 좀 많이 상승을 했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도시 봉쇄 타격이 컸는데요. 저희는 어쨌든 중국 가격도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유럽 같은 경우는 러시아로부터 연간 한 철강 제품을 한 1,000만 톤 정도 수입을 해왔고 우크라이나로부터도 한 500만 톤 정도를 수입을 해왔습니다. 합산으로 거의 1,500만 톤 정도를 수입을 했는데 이게 지금 전쟁 이슈 때문에 유럽 쪽으로 수출이 안 되다 보니까 상당히 큰 폭의 공급 차질이 발생을 했고요. 저희가 이제 전쟁이 언제 끝날 거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전쟁이 지금 장기화되고 있고 전쟁이 끝나는 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설령 전쟁이 끝난다 하더라도 저희가 봤을 때는 상당히 빠른 시일 내에 유럽이 다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로부터 철강 수입을 재개하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이 이미 이제 에너지 같은 경우 러시아산 제품을 이제 배제를 하겠다라고 이미 이제 계획을 세워놨고 석탄 같은 경우도 올해 8월 달부터 러시아산 석탄을 수입 금지를 하겠다라고 이미 발표를 했기 때문에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난다 하더라도 한동안 뭐 러시아산 수입 재개를 본격적으로 하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직접적으로 전쟁 피해를 입은 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쟁 이후에도 국가 재건을 해야 되고요. 관련해서 또 철강 수요가 많이 발생을 할 거기 때문에 한동안 수출을 할 만한 여력이 좀 제한적일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철강 수급은 저희 올해 연내 계속 타이트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최근에 한 뭐 5월 말 돼서는 이제 유럽 가격이 좀 조정이 나오고 있긴 한데, 이거는 단기간에 너무 가격이 많이 그동안 급등을 했었고, 그리고 최근에 철강 원재료인 철강석 가격이 조금 이제 하향 안정화가 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거를 반영을 하는 거고요. 수급 상황은 여전히 유럽 같은 경우는 상당히 타이트하다라고 보고 있고, 우리 연말까지 비슷한 상황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철강 원재료 쪽 말씀을 드리면, 철강석 가격이 올해 상반기 때 좀 생각 외로 좀 올랐죠. 그 작년 연말까지만 하더라도 많이 빠졌었는데, 올해 연초부터는 아무래도 이제 철강석 주요 생산 지역인 뭐 호주라든지 브라질 쪽에서 날씨 이슈 때문에 철강석 그 운반이라든지 그 수출 쪽에 좀 차질이 발생을 했었고요. 그리고 중국이 도시 봉쇄가 되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어쨌든 뭐 동계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인프라 중심으로 해서 철강 수요가 좀 큰 폭으로 증가할 거다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철강석 가격이 좀 연초부터 강세를 기록을 했었고요. 이게 중국이 어쨌든 원자재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는 거를 좋아하진 않기 때문에 철강석 가격에 대해서도 규제책을 발표를 하면서 일시적으로 가격이 빠졌는데, 3월 달부터는 다시 이제 아무래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 때문에 다시 또 철강석 가격도 상당히 좀 크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한 130불대, 중국 수입 가격 기준으로 130불대 정도의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3분기까지는 아무래도 중국이 다시 이제 봉쇄 해제되고, 그리고 철강 쪽이 계절적으로 성수기 돌입을 하기 때문에 철강 가동률이 올라가게 돼서 철강석 수입 물량도 좀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정도 레벨이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다만 4분기부터는 다시 이제 탄소 배출 저감을 하기 위한 철강 감산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4분기 때부터는 철강석 가격이 다시 좀 하향 안정화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료탄 같은 경우도 뭐 작년 하반기도 많이 올랐지만 올해도 정말로 많이 올랐습니다. 연초부터 인도네시아가 석탄 수출을 금지를 하겠다라고 막 발표했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하면서 또 추가로 한 번 더 가격이 폭등을 했었는데요. 원료탄 가격은 저희는 올해 연말까지 뭐 크게 빠지지는 어려울 걸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인도 같은 경우도 전력 수요가 상당히 좀 높은 상황에서 그 석탄에 대한 그 수입 의지가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8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유럽이 러시아산 석탄에 대한 그 수입 금지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호주라든지 뭐 나머지 국가들에 대한 그 석탄 제품들에 대한 그 수입 그 확대가 상당히 커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하반기 때도 글로벌 원료탄 가격을 좀 높게 유지시켜주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 거다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이 작년 하반기부터 상당히 안 좋아진 게 부동산 시장이 많이 안 좋아졌죠. 부동산 지표들도 상당히 많이 안 좋아졌는데, 인프라 투자도 작년 하반기 때는 되게 안 좋았습니다. 안 좋았는데 다행인 점은 중국 정부가 올해부터 어쨌든 인프라 중심으로 공격적으로 경기 부양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고, 3월달 도시 봉쇄 여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프라 투자 지표는 생각보다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봉쇄 해제만 조금 돼주면 눌려있던 철강 수요가 전 한꺼번에 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해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단계별로 봉쇄 완화를 하고 있는 상태고, 지금 확진자가 거의 500명대 아래로 좀 떨어진 상태라서 지금 수준이 계속 유지가 되면은 빠르면은 뭐 6월 중으로 완전 봉쇄 해제도 저희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생각보다 철강 수요가 6월 달부터 3분기 동안에는 폭발적으로 중국 쪽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철강사들이
철강 원재료 가격이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판가 상승으로 그 전가를 거의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국 철강 스프레드가 상당히 많이 축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봉쇄 해제가 되고 수요가 살아나게 되면 당연히 중국 철강사들은 수익성 개선을 하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가격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저희는 시장에서 받아들여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철강 유통 가격도 빠르면 6월 달이나 10월 달부터는 다시 이제 상승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작년에도 중국이 이제 탄소 배출 저감을 하기 위해서 철강 감산 작업을 세게 했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 뭐 올해 상반기 동안에는 뭐 큰 이슈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뭐 도시 봉쇄라든지 이런 오히려 경제 이슈가 훨씬 더 컸기 때문에 큰 이슈는 아니었는데 3분기 본격적으로 이제 철강 가동률이 올라가게 되면 어쨌든 연간으로는 중국 철강 생산량이 작년보다는 올해 늘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게 연초부터 발개위가 중국 발개위에서 강조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3분기 때 가동률이 얼마나 올라갔느냐에 따라서 4분기부터는 다시 이제 감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출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글로벌하게 지금 수익 규제 관련해서 조금 변화가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미국이 2018년도부터 이제 전 세계 대상으로 철강 수입 규제를 강화를 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무역 확장법 232조라는 걸 발동을 하면서 일부 국가들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 대상으로 철강 수입 관세를 25%를 일괄적으로 부과를 했었는데 그로 인해서 이제 2018년도, 19년도, 20년도까지 미국의 철강 수입이 많이 감소를 했었습니다.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수입이 급증을 했었습니다. 거의 지난 10년 동안 2014년도를 제외하면 사상 최고치 수입량을 기록을 했고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아무리 수입 규제를 하더라도 자국 내 철강 수급이 엄청나게 타이트하면 뭐 수입 관세를 부과를 하더라도 수입을 하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게 증명이 됐습니다. 그만큼 미국은 지금 현재 철강 수급이 상당히 작년부터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타이트한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이 작년 11월 달 영국 대상으로 그리고 올해는 일본 대상으로 수입 관세 면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도 지금 협상을 한국 정부 계속 하자라고 좀 요청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협상은 하고 있지는 않지만 최근에 미국이 대중 관세 인하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국산 철강에 대해서도 수입 규제 완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럽도 지금 셀프 가드를 발동을 하면서 철강 수입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뭐 쿼터 상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규제 완화 가능성이 저희는 높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이 이제 철강 제품이 수급이 타이트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심각한 게 이제 에너지원 강간 수급이 엄청나게 타이트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쪽 철강 그 에너지원 강간 수출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아쉬운 점이 이제 미국 그 수입 쿼터 때문에 물량을 늘리지는 못하는데 어쨌든 미국 쪽 마진이 워낙 좋기 때문에 국내 에너지원 강간 수출하는 업체들도 수익성 상당히 많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탑픽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포스코 홀딩스는 이미 뭐 올해 상반기 실적 상당히 좋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중국 가격이 본격적으로 반등을 하게 되면 주가 모멘텀도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PBR이 현재 0.4배 정도밖에 안 되고 그리고 자사주 소각도 할 거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긍정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현대제철 같은 경우도 봉용강 쪽 수급 올해 괜찮고 그리고 그 차광판 가격도 최근에 인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밸류에이션 상으로도 PBR 0.3배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아제강 같은 경우도 에너지원 강간 수출 마진이 워낙 좋기 때문에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역대급 영업이익을 예상을 하고 있고 올해 ROE 23% 정도까지 올라갈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세 종목 중심으로 투자 의견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철강 쪽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